네, 안녕하세요. 많이들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효천 이지구에서 효천 이지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남구 주민회의와 광주미래연구소가 공동으로 이 토론회를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특히 이 효천 이지구가 효천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가장 많아요. 한 반에 27명에 약 10학급씩 있어서 어린이들이 아주 많은데 이 아이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지금 모여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의 그림을 먼저 보시면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네. 어떤 건가요? 이건가요? 예. 아, 이거예요? 마이크를 주세요. 자, 이제 지우 마이크 가지고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질문인가요? 네, 여기. 수영하다가 배고프면 주스, 목마를 때는 주스 마시는데 배고플 때는 쿠키랑 감자튀김 먹는데 그런데 여기 무료라고 써져 있는,데 무료로 먹을 수 있어요. 아, 무료로 먹을 수 네. 있어야 돼요? 아, 무료로 먹을 수 있게 마음껏. 먹을 수 있게. 예. 어떤 그림? 다음 그림. 예, 또 다음 그림. 예. 자, 지우 어린이 또 할 말 있을까요? 다음 그림.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잘하세요. 네. 잠깐만 여기 좀 시대에서. 자, 고명원이 고명원군. 그네랑 순수대랑 세기처럼 방방이랑 정 대표님 이쪽으로 오세요. 물이 있는 그 돌아가는 거랑 미끄럼틀이고 그 미끄럼틀 안에서 물이 나와서 슬라이드처럼 연결할 수 있는 네. 은수. 이상입니다. 이런 노래. 네. 그러면 그냥 이 미끄럼틀하고 이 미끄럼틀은 다른 미끄럼틀인가요? 아, 네. 예. 요거는 물이 있는 거고 더 높네요. 높이도. 네. 예. 이거는 계단을 올라가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네. 그런 거죠. 뱅뱅이는 뭔가 이게 도는 거? 네. 본인이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주로 미끄럼이네요. 네. 예. 아주 멋진 놀이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명원군. 네. 감사해요. 우리 고명원 군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해요? 네. 저는 방가은이고요. 그림 그거. 네. 예. 어떤 그림이죠? 저 이거 3개예요. 너무 세 개나. 여기도 이거 특별하다. 이것도 있나 봐. 이것까지 세 개예요. 이것까지 세 개구나. 이것까지 밀어가는. 네. 오. 이거 3개. 바람이 물려서. 바람에 밀려서. 나는 일부러 남의 걸 이쪽에 숨어 있는 줄 알았어. 예, 설명해 주세요. 해요? 네. 이거는 그냥 그는데 저기 나와 있는 거 약간 그 새창살로 된 거여가지고 살 찝히면 아파요. 그래서 죽는 좋겠어요. 저게 안전한 그네가 그네. 고무 이런 재질이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예. 이거 뺑뺑인데 아까 저 오빠가 했던 것처럼 그냥 여기 이렇게 그거요. 그러니까 그물처럼 생겨서 그걸 이렇게 밟고 기어 올라가고 거기서 돌리면 꽉 잡고 있으면 이제 안 떨어지고. 네. 예. 그물처럼 생긴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분수인데 여름에 더워요. 그래서 저런 거 나오면 재밌어요. 바닥에서 네. 그러면 거기서 막 이렇게 네. 뛰기도 하고 네. 자연스럽게 목욕도 되고 네. 그렇네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머리 부츠군요. 조심하세요. 예. 그 다음은 이거는 그냥 쉼터인데요. 예. 저기 그늘막. 쉼터 있는데 예. 저기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가기 힘들어요. 그늘막. 맞아요. 그 좋은 놀이터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놀이터 그러면 내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어디서 앉거나 누워서 쉬는 이런 걸 생각 안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좋은 놀이터 보니까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어른들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놀다가 좀 피곤할 때 좀 쉴 수 있어야죠, 그죠? 예, 그런 쉼터. 이건 뭔가요? 귀요미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이거 번호.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안에는 매트리스가 있어서 누울 수 있게. 예, 쉬는 곳이에요, 아이들. 놀이터의 쉼터. 예. 놀이터의 쉼터.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끝났어요. 정자는 어른들. 또 저쪽. 예빈 양입니다. 수영장은 너무 규모가 커지니까 분수가 여름에 이제 놀 수 있도록 분수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그렸고요. 그 짚라인은 꼭 제발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짚라인을 그렸고요. 또 그 뺑뺑이는 막 돌면서 하는 거는 막 재밌으니까 여러 번 하니까 그래서 뺑뺑이는 꼭 있었다고 생각했고 또 그네도 꼭 또 이제 다른 거 하다가 지치면은 그네 타가지고 쉴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그네도 그렸고요. 예. 또 이제 돌아가는 발판에 이제 막 자전거까지 생긴 거 있어가지고 그 베낀 거긴 한데 이제 페달을 밟아가지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돌아가는 발판이 있으면 재밌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또 해먹은 나무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햇빛도 가려주고 해가지고 시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또 기와로 된 저거는 벽 있어가지고 이제 소파도 들어가가지고 온돌 바닥에서 따뜻하게 누워서 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와 거의 완벽한 놀이터네요. 예, 보니까 생각보다 짚라인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짚라인 타면 재밌겠죠, 그죠? 예, 그리고 뺑뺑이도 빠짐없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네, 그리고 이제 그 물과 관련돼서 아이들은 역시 물 좋아하잖아요. 사실 수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러면 돈이 많이 들고 커질 것 같아서 지금 분수로 이야기한 거죠. 분수라도 있는 그런 놀이터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이예빈 양. 네, 다음은 박아림 양 그림 소개를 박라임 양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수줍음을 많이 타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아무렇게 하고 싶은 그냥 설명해 주세요. 사람들이 운동하고 힘들 때 앉아서 시원하게 그네 타고 막 재밌게 소통하는 거. 소통하는 거. 그 여기 앉아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역시 놀이터에서 서로 어울려서 차분하게 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우리 어른들이 커피숍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은 걸 아이들도 똑같이 원하고 있네요. 설명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인이 라임 잘했어요. 네, 그러면 저기 이제 토론장으로 옮겨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요걸 이제 하시면서 마이크 아니 위로 올리면 네,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강주 정진욱 강주미래연구소 남구주민회의와 정진욱 강주미래연구소가 공동으로 효천 이지구에서 광장 토론회를 엽니다. 날씨도 좋고 정원도 아름다운데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서 그리고 함께 마을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저희 남구주민회의는 그동안 2013년에 저희가 출범을 해서 지역의 여러 문제들에 같이 고민하고 천착해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고 만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진욱 강주미래연구소와 함께 효천 이지구에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한 문제를 같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는 말로 이맘동의 토박이인 임승호 남구주민회의 운영위원장의 마을 소개를 먼저 여는 말로 듣겠습니다. 임승호 운영위원장님, 효천 2지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임승호입니다. 저기 효천 여기 2지구, 그다음에 저기 효천 1지구, 제가 여기서 나고 자라고 55년째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저 교회도 제가 5살 때부터 저희 엄마 아빠랑 같이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그렇듯이 자기 고향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효천 2지구가 개발된 지가 이제 딱 10년째입니다. 10년째 됐고, 저도 이제 여기 아파트에 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너무 생태적으로 좋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나주 혁신도시 직장을 두신 분들이 이쪽 효천 2지구에 많이 사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주인처럼 여기 대천천에 나무도 심고 텃밭 가꾸고 청소하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다, 이런 자부심 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효천 도동마을 뒤에가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마을에 논과 밭이었던 곳이 지금은 아파트로 되었습니다. 효천 2지구만 했을 때 5,5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또 효천 1지구도 약 5,000세대 해서 효천 1지구, 2지구 합치면은 10,000세대가 넘습니다. 인구는 뭐 15,000명 이상일 거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생태적인 것도 좋고, 근데 이제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시간에 보면 뭐 많이 여기 와서 고양이도 돌보고 또 닭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잠깐 요즘 아이들 보니까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학원 막 세너 개 막 저녁 늦게까지 도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네 아이들은 뭐 틈틈이 여기 와서 놀기도 하고 또 시간 맞춰서 학원에 가기도 하고 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 지역 아이들이 행복한 것 같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이 효천 중심지인 이 효천 중앙공원에 오는데 아이들이 여기에서 시간을 잠깐 보내는 동안에 하는 게 딱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고양이 돌보는 거, 그리고 저 카페에서 기르고 있는 달가구 개 돌보는 것. 여기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놀 만한 곳이 없어서, 그래서 이쪽에 이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나은 동네가 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게 있겠다 싶어서 주민회의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순서를 조금 놓쳤습니다. 오늘 제16회 광장토론회 사회를 맡은 남구주민회의 대표, 저는 고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남구주민회의에 대한 소개는 아까 짤막하게 드렸고요. 다음은 정진욱 광주미래연구소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정진욱 대표께서 직접 설명하시겠습니다. 예, 광주미래연구소는 정진욱 광주미래연구소가 이제 정확한 이름인데요. 우리 광주의 미래, 광주가 나아갈 길, 또 어떻게 하면 광주가 더 잘 살고 좋은 일자리가 많아질지를 고민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있고요. 지난 단식 기간 동안에 시작된 광장 토론회를 우리 광주 미래연구소가 이어받아서 지금 맨 처음에 남구로 와서 푸른길에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군데가 우리 한전 남광주 변전소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했고요. 이번이 이제 마을에서 세 번째
효천지구, 특히 이제 효천 2지구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어린이 놀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대촌에서 대촌 발전 방안 놓고 좀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우선 참석하신 분 조금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식 고모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방금 가셨군요. 예. 그리고 우리, 광주은행장을 역임하셨던 엄종대 행장님께서 이 마을 주민이십니다. 예, 남해 원해트 사시는데, 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사모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사시는 우리 정태성 우송공업사 대표님 오셨고요. 예. 또 진월동 사시는 박상원 광주연남 기자협회 회장님 오셨고요. 진월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소희 회장님 왔다 가셨. 예. 다녀가셨군요. 예. 그리고 또 푸른길 산악회 탁재왕 회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 강영선 실장님도 댁이 어디시죠? 실장님 댁 남구시죠? 아닙니다. 어치입니다. 어치. 그거 어치시군요. 예. 그리고 우리 또 이 지역 사시는 양동훈 사무국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제 옆에 계시는 우리 봉하나협동조합의 이사장이신 정선영 이사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이미경 대표님, 와 계십니다. 예. 그리고 김옥희 선생님 어디 계시나요? 예,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진월동에서 통장으로도 활동하고 또 아동 지킴이 활동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빛고울 건강타운에서 예술단 단장하고 계시는 우리 이재석 단장님. 그리고 정진욱 광주미래연구소 공동대표로 활동하시는 우리 문종민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전혜경 어린이집 원장님이시죠? 어린이집 원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임승호 대표님, 그리고 우리 그 남구주민회의 고선아 대표님, 또 정영선 실장님 와 계시고요. 또 우리 황정희 본부장님도 와 계십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은 이제 촘촘하게 다 모이신 것 같아요. 또 이 지역을 또 잘하는 분들이 모셨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활발하게 말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요. 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우리가 큰 담론에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작은 담론에는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우리 마을의 문제를 이렇게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오늘 되게 행복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되든 안 되든 이렇게 저렇게 같이 고민하고 모색한다는 거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효천 2지구에서 마을 카페 남동풀 운영하면서 특히 마을 남구주민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마을의 문제를 또 토박이로서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또 어린이 놀이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을 학부모들과 나눠왔기 때문에 오늘 남구주민회의 운영위원장인 임승호 대표가 그동안의 경과와 또 놀이터 문제 이거를 발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제 소개 잠깐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나하고 자라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현재는 저 뒤에 있는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고 또 카페에 많은 손님들이 또 어린이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꾸 물어보죠. 또 아이들이 또 이야기도 하고. 근데 효천 2지구가 참 좋은데 안타까운 거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감정이나 지적인 부분이 또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게 개발될 수 있는
놀이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그 학부모 대표들이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효천 맘 카페, 다음 카페가 있어요. 거기 회원이 한 4,000명인데 거기에 그걸 올렸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뭐 30개인가 달렸고 조회수 4,000명 중에 2,500명, 거의 3,000명 가까이가 그걸 조회를 했어요. 근데 다른 글들, 뭐 이제 일상들을 나누는 거다 보니까 다른 글들은 조회수가 300명이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100명 안 넘어. 근데 이제 그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한 걸 올렸더니 2,500,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셨고 댓글 달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은 저희 이제 카페에 와가지고 그러면 어린이 놀이 시설 설치되는 겁니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주민들이 너무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거구나 해가지고 이제 남구청에 전화했죠. 그래서 황경화 남구의장 그리고 남구청의 공원녹지 과장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의 학부모 대표 그리고 이제 정선영 공하나 협동조합의 이제 이사장님도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선영 이사장님은 요즘에 전문가시거든요. 놀이 관련 지금 박사도 수료도 하셨고 해서 그래서 네 분을 모셔서 여기를 이 공원을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이제 황경화 의장님도 노력하겠다 하셨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뭐 예산이라든지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전혀 이제 뭐 답이 없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자꾸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그래서 저희 남구 주민회의에서 이걸 가지고서 지난 그 5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매월마다 이 의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는 효덕동 협치마을 이 추진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기 효천 2지구는 행암동입니다. 법정동으로는 행암동. 그리고 효덕동은 이제 행정동이잖아요. 효덕동에 행암동과 저쪽 노대동이 있어요. 노대동도 법정동인데 노대동 쪽과 행암동 쪽 양쪽에 도시공원들을 일체에 한번 조사해보자 해가지고 그 협치마을 저도 이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양쪽 도시공원을 다 조사했습니다. 12개가 되더라고요. 12개인데 효천 여기 행암동을 놓고 보자면은 6개예요. 6개 중에 도시공원 6개 중에 뭐 가장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이 자리 효천 중앙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는 이제 조금 저기 이제 큰 6차선 옆에 있다든지 여기 뒤에 이제 쓰레기 매립장에 하루에 쓰레기차가 한 700대가 지나다니거든요. 그 옆에가 있어요. 근데 그 6차선 옆에 있는 곳이 어린이 공원이에요. 또 쓰레기 매립장 그 700대 다니는 곳이 어린이 공원이에요. 그렇게 위험하다 보니까 정작 어린이 공원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녹만 쓸어 있고. 그래서 야, 이거 효천 2지구 택지개발 이게 해가지고 들어서 이제 10년이 됐는데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놀이기구 하나에 막 2억 원 하더만요.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제 뭐 한 10억 가까이 들었겠죠. 그런데 주민들은 아무도 안 가죠. 그래서 야, 좀 안타깝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이용도 안 되고 있고. 근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 중앙공원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어른들 스트레칭 기구만 잔뜩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바람은 이걸 누군가가 풀어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고 조금 전에 아이들이 그린 거 보셨겠지만은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공간 효천 중앙공원에 가장 안전한 공간에 가장 많이 찾는 이곳에 어린이 놀이시설 더도 말고 한두 개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효천 2지구에서 어쩌면 수건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애들 놀이공간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실제로 행동에 옮긴 남구주민회의 운영위원장 임승호 님의 발제
그동안의 경과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정선영 공하나 협동조합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놀이가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놀이 전문가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도 아이가 3명이거든요. 네, 아이들을 좀 잘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학습을 위한 교육에서 놀이라는 교육, 인생 교육으로 좀 전환을 했고, 그게 이제 제 직업이 되어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협동조합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내 아이가 좀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마을이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제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남구가 작년 6월에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추진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유니세프 위원회하고 협약도 맺었었고요. 그래서 아동 친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추구하고 있고, 관련해서 작년 6월까지 그리고 7월까지는 토론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과들은 확인이 어려울 뿐더러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남구의 변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변화도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남구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올해 3월에는 전남일보에 보도자료가 떴어요. 광주시에 어린이 놀이터만 3,000개 정도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그 중에서 이제 남구가 약 300개 정도 위치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가지 않은 놀이터, 네, 아이들이 오지 않는 놀이터가 되어서 너무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이 시설들이 과연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인가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남구가 교육의 특화도시, 교육문화 특화도시, 그리고 교육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특히 어릴 때부터 꼭 필요한 것이고, 이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하나씩 보시면 이제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엘자 파일로 만들긴 했는데, 뒤쪽에 UN 아동 권리 협약이 있습니다. 유엔에서 아동 권리 협약을 했고, 네, 그 중에 제 31조에 보면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되며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동의 권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터라고 표방이 되어 있는 곳들,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는 곳들을 가보면 아까 잠깐 아이들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어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어른들의 운동하는 공간이 돼버렸고, 아이들이 과연 놀 수 있는 환경이 정말 맞을까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의심스럽고, 그럼 그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놀까라고 보면 그래도 조금은 안전한 학교, 그런데 그 학교조차도 코로나 시절에는 학교가 문을 개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져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아동이 놀 권리는 전체 유엔에서도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국가들에서도 협약을 맺었을 정도로 꼭 필요한 권리긴 하나, 아동들이 이제 제 생각엔 아동들이 이제 실제로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이들에게 관심이 좀 낙후되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근데 이런 아이들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천편일률적인 그런 놀이기구들을 설치하는 것만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는 전국에 약 7만 9천 개 정도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래서 매년 7개에서 8개 정도를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선정한다고 해요. 그 평가 기준을 찾아보니 안전관리 실태, 그리고 유지 관리 운영, 아동의 발달 과정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디자인이 안심적으로 잘 디자인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이 놀이시설이 여기 들어오면서 공동체 활성화에 어떻게 얼마만큼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지 5개 분야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남구는 아직까지 많은 놀이시설들이 있지만 지정되는 곳들이 흔치 않다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아동 발달에 정말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린이 놀이시설이고, 특히 내 집 앞에 있는 놀이시설들이 정말 중요한데,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시설들 같은 경우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딱 획일화돼서 더 있다 보니 아이들이 거기서 얼마만큼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의문이 들고요. 전국의 사례를 보면 작년에 이제 11월 말쯤에 선정이 되고 발표가 되더라고요. 자료들은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텐데, 작년에 7개 전국에 선정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면은 제가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이제 김천은 포도를 형상화해서 놀이공간들을 만들었어요. 포도 모양의 놀이공간인데 아까 저기 아이들이 했던 그 그림에 보면 제일 좋아하는 게 미끄럼틀이잖아요. 네, 미끄럼틀이고, 그리고 그 공간들이 이제 포도 모양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모양이 형상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었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함께 놀 수 있는 무장애 놀이터 형태로 만들어 있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목포가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목포? 낙지. 네, 문어 형태, 낙지 형태로 해서 미끄럼틀이 다리가 이렇게 여러 개로 펼쳐져 있는 미끄럼틀을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상상력이 이렇게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획일화된 놀이터가 아니라 그런 놀이시설들이 같이 들어오고, 또 자연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쉼과 놀이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시설들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면서, 이거에 대한 남구가 표방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현실화할 수 있는 것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은, 서구는 올해 9월 달에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터 의사 모집을 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놀이환경 진단 프로젝트로 시민들이 직접 놀이터를 가보고 진단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놀이시설을 개선해 보겠다라는 직접 시민 참여에 의한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55명, 그리고 성인들은 110명을 모집해서 실제 이것들을 올해 9월, 10월 동안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작은 시민 참여를 위한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아직은 남구엔 많이 부족해서, 특히 효천은 아동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 친화 도시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아동 친화에 맞춰진 효천 1지구, 효천 2지구죠. 여기. 네. 2지구 1지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진욱 후보님께서 이제 좀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공안화협동조합 정선영 대표께서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본 놀이시설과 놀이문화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진욱 미래연구소 대표님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오셨는데요. 유치원을 운영하신 전혜경 전 원장님께 유치원 현황과 놀이문화에 대해, 어린이 놀이문화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준비 안 하고도 잘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걸 믿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공원은 좀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나가 보면 되게 공원이 너무 좋아요. 자유롭게 이렇게 나와서 놀고 있는 것들. 그래 이제 저도 여기 몇 번 와봤었는데 놀이시설이 일단은 저는 없었어도 참 좋았어요. 그때 이렇게 이렇게 천도 보이고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얘들은 동네에서 키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이제 밥상 문화 같은 거는 이제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고,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애들을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실은. 저희 아이가 이제 크긴 했는데 이렇게 18층에서 내려다보면서 엄마 애기들이 한계가 없어 이제 그래요. 근데 그때는 애들이 없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제가 사는 동네에도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노니까 이제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놀이시설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에서 요구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저는 애기를 다 키웠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왜 엄마들은 안 보이지? 정말 관심이 있는 엄마들이 오셔가지고 엄마들의 목소리로 요구를 하시고, 또 뭔가 필요성들을 좀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더 투명하게 이렇게 좀 욕구들이 반영이 되고 정책들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건데, 그리고 이제 저도 약간 아쉬운 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른들의 놀이터예요. 실은 동네에 제가 다 보면 이렇게 그 운동기구들을 나눠 있고, 심지어 산에까지도 운동기구를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학원을 가고 공부를 하니까 안 나온다고 하는데 실은 놀 수만 있으면 애들은 얼마든지 나와서 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놀면서 공부를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엄마들도 애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면 우리 미래가, 우리 애들이 이렇게 좀 많이 없지만 엄마도 또 더 애기들을 더 낳고 조금 저희들이 더 바람직한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마무리합니다. 놀면서 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기억 속에 놀았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디 산에 가서 놀았던 거, 친구들하고 뭐 하고 놀았던 거, 그런 것들이 우리를 형성하고 결국 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참 놀 곳이 많았잖아요. 물론 그 놀이의 도구나 이런 건 없었지만 자연 그 자체를 상대로 해서 마음껏 놀았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도시로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에게는 공간이 없어집니다. 뛰어놀 공간이 없게 되면 이제 자연히 집안에 있게 되고 위축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놀이터라는 공간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중요한 공간이 되는데, 저렇게 아까 우리 아이들 그림에서 보았듯이 그런 수없는 상상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놀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상이 있는데,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응답하는 정치라면 아이들이 마음속에 꿈꾸는 것에도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그 남구 또 구의회와 이제 논의를 했는데, 아마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뚝딱 그럼 답이 나오면 좋은데, 그건 항상 이제 미리 계획이 서 있어야 되고 또 그 계획에 따르는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말로 그 의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와주고 싶었는데 아마 내년으로 가야 올해 예산을 세우고 기획을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사이는 주민들이 기다리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행정 절차상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의견들을 모으고 이제 그걸 예산에 반영해서 다음에 실현시키는 이런 절차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야기는 두 가지의 초점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놀이터여야 되는지, 또 하나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언제 실현시키면 좋을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우리 고선아 대표님 자리 비운 사이에 제가 마이크 잡았고, 고선아 대표님께 이어서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의견이나 질문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럼 마침 우리 저 김용집 광주시 전 의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네, 아까 저기 그 어린이들이 많이 나와서 미리 내가 원하는 놀이터에 대한 그림들을 상상했던 것들을 그렸고, 또 어머니들이 많이 나와 계셔서 저희가 잠깐 한 말씀 부탁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날이 조금 어두워지면서 차가워지니까, 바람이 차가워지니까 들어가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플로어에 계시는 우리 사모님께서 선생님께서 이사 온 지 한 2년 됐어요. 근데 서울 사대분 아니었어. 네. 시집을 잘못 와가지고 이렇게 시골에서 근데 아침마다 제가 한 6시 반부터 여기로 1시간씩 걸어요. 근데 올 봄에 비가 안 와서 광주 시민들이 다 물 때문에 걱정했잖아요. 네. 저도 맨날 빨래한 물을, 헹군 물을 세탁기 물을 퍼가지고 목욕탕에다 갖다 붓고 그러고 썼어요. 한 방울이라도 나라도 애껴야지 해가지고. 근데 이 중간에 그 물이 막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물이에요? 나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제가 토박이다 보니까 주워 들은 게 좀 있어가지고, 이 위에 덕남 정수장이잖아요. 그 주암호에서 물이 와요. 그리고 여기서 취수원이 거기 있고 정수를 하고 남은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물인가요? 실은 제가 그걸
저는 이제 그 남구 주민회의에서 한 7년, 8년을 이 대천까지 따라가면서 이런 생태 역사, 이런 조사 탐험을 했거든요. 사진도 찍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저도 그 남해원에 1단지에 살거든요. 106동인데 바로 보이죠. 1년에 몇 번씩은 거기에 거품들이 막 생겨요. 거기 내려오는 거기 그 부분에.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막 전화했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 기관의 말에 의하면 뭐 광주 보건환경연구원도 있습니다만은 해로운 것은 전혀 아니다. 생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고 실은 이제 그 물이 함유된 그 걸러내고 나온 물 바로 밑에 부분에 그 가서 이제 막 쪽대로 이렇게 떠봤는데 다슬기도 있고 그래서 크게 나쁘지는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로도 와서 있어요. 네, 하얀 새가. 그래서 내가 사진 찍고 그랬는데 아까 그림을 보니까 아이들이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러니까 그 분수를 많이 원하잖아요. 뭐 수영장까지는 안 해도. 그래서 나는 그 물이 아까워가지고 그 물이 깨끗하다면 그 물로 분수를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물이 어떤 물인가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예, 여기 네. 대천천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몇 년 전,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저기 가재가 있어요. 그래서 가재를 애들과 함께 천 탐험을 5년 전에 천 탐험을 함께 했었거든요. 그때 가재도 잡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물이 안전하다는,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네. 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정진욱 광주미래연구소 대표께 갑자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캐나다 교포로서 그 캐나다의 어린이 공원의 실태를 잠깐 먼저 인터뷰를 하셨어요. 정진욱 대표께서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정진욱 대표께서 그 인터뷰 내용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펌키는 선생님이 조금 샤이하셔서 공적인 자리에 나오기 어렵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진욱 대표께서 아까 들은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듣고 다 잊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복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이제 다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계속 잡는 것보다는 또 함께 들은 임선숙 변호사가 있어서 임선숙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임선숙 변호사가 다 기억 못하는 거를 제가 채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세심하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6회 광장 토론에 사회를 안 하고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정말 느긋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를 소개도 안 해주셨어요. 임선숙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좋네요. 이렇게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들 애들이 없는 굉장히 나이든 어른들이어서 좀 그게 아쉽긴 하지만 손자들을 위한 또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그 캐나다에서 오신 분한테 이제 제가 잠깐 들으면서 그분이 4가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는 이제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를 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왜 필요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린이 놀이터의 기능 중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그러니까 커뮤니티 기능을 담당하는가.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애들이 함께 놀면서 성장하고 또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 노는 데서 같이 또 이제 마을의 어떤 공동체로서 일을 해가고,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가 이 커뮤니티 기능을 담당하는가. 이것도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이제 저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어린이 놀이터의 그 디자인과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이 돼야 된다 그랬더니, 디자인과 소재는 어떤 걸 말씀하시느냐, 이제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포도, 그러니까 그 이제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디자인적 요소가 아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과, 그 다음에 소재도 중요하다. 그래서 친환경적
소재,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 해를 끼치지 않는 소재, 그 다음에 이 바닥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도 이렇게 시멘트나 이런 게 아니고 뭐 무슨 소재라고 했는데 우드칩. 우드칩.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네. 우드칩을 깔아준답니다. 제가 사실 아까도 물어봤는데 빨리 말씀을 하셔서 그때도 못 알아들었는데 우드칩이라는 소재로 이 바닥도 다 깔아주고 해서 그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린이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디자인이든 아니면 구성이든 이제 여러 면에서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들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가 빠지긴 했는데, 그 빠진 거는 뭐였냐면 그분이 직접 나와서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 말씀이 빠졌는데, 아주 정확히 했고, 그러니까 선진국이 뭔가 이런 생각해 보면 그런 것까지를 다 감안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이걸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일지, 그런 어떤 그 촉감이 있잖아요. 이런 것마저도 다 생각하는 그런 소재와 재질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하는 것이 선진국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수준과 기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좋은 놀이터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마침 우리 지금 엄종대 행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광주은행 행장 하실 때 큰 업적을 남기셨는데 방금 우리 사모님께서 시집을 잘못 와서라고 표현했을 때 그 묘한 표정을 지었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 할 때 제가 짓던 표정하고 똑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종대 행장님 말씀 잠깐 한번 듣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느낀 거는요, 방금 우리 정진욱 대표께서 선진국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다는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자에 해외에 나가보면은 진짜로 우리가 선진국이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숙하고 토론 문화가 선진화됐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 어린이 놀이터 문제가 오늘 주제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저는 아는 바가 없으니까 노인 문제를 또 말하면 여기 주제에 맞지 않아서 우리 정진욱 대표께서 막 큰 정치를 하시려고 큰 뜻을 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구나 우리 광주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광주 미래연구소도 주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광주 미래가 그 큰 담론으로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양 사람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저는 제 개인적 신상을 말씀드리면 저는 광주 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서 낳고 자라고, 서구에서 낳고 자라서 20년간 살고, 동구에서 또 한 10년간 근무를 하고, 남구에 와서 살기 시작한 지 한 23년쯤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마을 온 지가 2년 됐는데 여기가 참 좋아요. 보니까 살아보니까 좋은데, 옛날에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여기 옛날에 효천면이었던가요? 그렇죠? 여기 효천면, 그때는 효재국민학교로 했던 것 같아요. 효덕국민학교였나요? 이 효덕국민학교 선생님이 제가 다닌 송악국민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전근을 오셔서 저희 담임이 되셔서 이 학교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살면서 느낀 거는, 지금 여기서 저기 배수장까지 천변에 작년에 이 도로도 이렇게 하고 뭔 공사를 하고 나서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나무가 무성해지면은 이 산책길에 햇볕도 가리고 좋겠구나 했는데, 지금 2년째 이렇게 거의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 이걸 말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해서 어떻게 이제 되겠지 했는데 요즘 흙을 깔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거기 뭐 화단을 만들려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 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될수록 이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들으실 거고 혹시 정치를 하신다면 꼭 국회의원 노력하셔서 되셔가지고 되시더라도 이런 모임을 더욱더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선되신 분들이 의정 보고회랍시고 문자 메시지나 틱틱 보내고요. 매우 성의 없는 그거를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그건 안 보는 것 못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지역구 주민 관리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에 인심을 잃었었잖아요. 대통령 나왔을 때. 그래 국민의당이 대부분 당선됐었죠.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여기 가서 바쁘게 봉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 노인건강타운에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양반이 당선된 뒤에도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뒤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특히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기계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AS가 중요한데 저는 그거를 인간관계의 AS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S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또 더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를 거쳐간 거물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강훈태 씨, 장병환 씨 이분들이 2선, 3선 하셨어요. 다 장관들도 지내셨고 근데 그분들하고 비교해서 우리 정진욱 대표는 제가 요즘 그 관심 갖고 들어보니까 사람 똘똘하다고 그러는데 그분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경쟁력 있다. 오히려 내가 더 그분들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각오가 대단한 큰 각오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강훈태 씨나 장병환 씨 같은 분들한테 내가 벤치마킹할 게 무엇이 있는지 그분들은 이런 걸 좀 서운하게 했는데 나는 이런 걸 잘하겠다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정진욱 대표님 저기 사회자 직권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마무리 말씀을 하시고 예, 그러면 제가 마무리 말씀할 때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리하는 말씀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 조언을 깊이 있게 해주셔서 저기 신건숙 전 유치원 원장님께 오늘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요. 앞으로 오셔서 하셔요. 앞으로 오셔요. 손 보고 계시는데요. 예, 이쪽으로 오셔요. 이쪽으로. 실은 그 어린놀이 시설과 관련해서 남구 주민회의가 의견을 붙어서 모았잖아요.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체크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립단설 유치원 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교육 경력을 가지고 3년 전에 제가 퇴직을 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왔는데 현재 저에게 손자들이 4명입니다.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놀만한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여기가 제일로 좋더라고요. 좋은데 그 지금 놀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죠. 저는 정치라면 모릅니다. 놀이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걸로 제가 알고 박빈자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이 놀이터라는 것은 첫째 건강. 아이가 이 놀이터에서 어떻게 놀면 건강이라는 거 신체 발달이 가장 좋은가. 건강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 생활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미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데 앉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직접 거기 해놓은 것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퇴직한 곳이 혁신도시의 빅그린 유치원입니다. 거기가 공간 유치원으로서 몇 억을 투자해서 국가에서 지어놓은 겁니다. 시끄러 잠시 광고 있겠습니다. 끄겠습니다.
조금 더 통하자. 조금 더 통하자. 자, 지금 손주를 보고 계시거든요. 가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빅그린 유치원이 2000년도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9년 동안 제가 그러니까 장학사 생활을 했고 교직 생활을 일단 교사, 그 다음에 장학사를 하다가 원장을 했거든요. 제가 임용고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거기서도 이제 새로 신설 유치원이기 때문에 어떤 놀이터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건강 생활이 가장 좋은 그 4가지가 적합해야 돼. 건강 생활, 사회생활이 또 사회생활이 아이들 이렇게 놀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표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건가? 놀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입만 다물고 노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탐구 생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놀이터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놀이를 잘 할 수 있을까? 탐구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의 신체 발달을 발달시킬 수 있고 이게 건강, 사, 표, 탐, 언어 친구들과 또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5개 영역이 마저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세운다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혁신도시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퇴직을 하기 전에 1년 동안 했을 때 가장 제가 남은 놀이시설을 해놓고 싶다. 유치원을 가면 똑같은 놀이시설입니다. 무슨 밑그림틀 있고 이렇게 이렇게 건너가는 거 있고 그럼 아이들은 가장 실증을 많이 내는 게 그겁니다. 그날 하루 딱 기분이 좋고 그 다음부터는 신기하죠. 건사 표현탐에서 모든 게 이제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 5개의 영역이 고루 발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일 잘 된 곳이 순천이더라고요. 순천에가 1호부터 5호까지 해놨어요. 근데 그걸 제가 보니까 그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공립 유치원에서 예산이 만만치 않지 우리 정치계에서는 뭐 2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부지가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장로님이셔요. 저도 여기 효천중앙교회에 성가되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뭐 이렇게 딱 타고 내려가는 뭐 줄 타고 내려가는 거 이런 걸 또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계획은 안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상상을 하고 계신데 저는 거기에서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몇몇 아이에 국한되어 있지 전체 아이들이 와서 너도 놀고 나도 놀고 나도 신체 발달이 되고 너도 신체 발달이 되고 또 너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게 되는 게 그것이 외국에서 이제 외국이 원래 좀 자연 속에서 애들이 크잖아요. 근데 그걸 탑 모양으로 줄로 이어갑니다. 줄로 점점 이어가가지고 아래도 뭘 깐다고 했잖아요. 안전판을 깔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떨어졌을 때. 근데 그거는 떨어졌을 때 줄에 다 걸려요. 툭 떨어져 버린 게 아니고 그 선을 저희가 프랑스에선가 가져왔습니다. 무려 몇 개월 만에 그때 우리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그 배가 오들 안 해가지고 한 7개월을 기다려서 설치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도대체 무엇일까 하시는데 직접 거기를 하실 분은 가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전라남도 광주에 순천 외에는 현재 그 유치원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유치원은 좀 부지가 좁아서 그렇게 제가 욕심껏 정말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욕심껏 못했는데 여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안전거리 확보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안전거리 놀이시설 하면 안전거리 거기에서 확보를 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거에 제일로 근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전거리가 과연 얼마만큼의 부지에다 할 건가 그 안전거리에 의해서 그 높이가 올라갑니다. 넓이도 이제 또 설치가 되고 그래서 저는 그걸 오늘 꼭 오고 싶었어요. 와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한번 같이 가서 한번 보는 게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 건가 얼마나 안전한가 그래서 이 5개의 영역이 과연 발달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바쁜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와서 이렇게 서기에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손지 찾으러 가셔야 된다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주민 추진위원장으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지 때문에 갈랍니다. 야, 안녕. 너 잘생겼다. 이쁘다. 우리 여기 효천 이지구 이 아름다운 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또 여기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이 들어선다면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지, 안전하고도 창의적이면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마무리는 정진욱 강주미래연구소 대표께서 해주실 거고요. 제가 아까 이 사회자의 미숙한 진행으로 말미암아 우리 임선숙 변호사를 소개를 놓쳤어요. 근데 당당히 혼자 하셨기 때문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진욱 미래연구소 대표와 함께 두 분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건설에 2명의 인재를 우리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오늘 마무리 말씀은 정진욱 강주미래연구소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애기 이름이 진우래요. 아, 진짜요? 아, 정진우. 예. 오늘 날씨가 이제 추워져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우리 이런 사업과 연관된 시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김용집 전 의장님의 말씀도 더 사실은 듣고 싶고, 또 학교 밖 아이들은 놀이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이미경 교수님 말씀도 사실 듣고 싶거든요.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겠습니까? 예. 드리는 말씀. 예. 사회자 미숙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시의원 할 때, 오래전에 시의원 했었는데요. 시의원 할 때 월산 5동에 저희가 시민 참여 예산으로 신청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3대가 함께하는 놀이터 해가지고 어린이, 장년, 또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시민 참여 예산을 올려가지고 3억이 당첨이 됐어요. 1년에 광주시가 맨 처음에 200억 하다가 지금은 좀 줄여가지고 120억 정도를 시민 참여 예산으로 딱 배정을 하거든요. 각 분야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걸 이렇게 딱 선정을 해가지고 그 예산 지원을 해줍니다. 한 2, 3억까지도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월산 5동이 돼가지고 남북교회 앞에 어린이 놀이터를 3대가 함께하는 놀이터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그래서 보통 연초에 그걸 이렇게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7월, 8월까지 확장해서 9월 달에 이제 시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안해서 한번 해보면은 가장 빨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미경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미경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공원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몇 년 전에 광주시 아동 친화도시 유니세프 이게 올리는데 제가 거기 위원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위원을 시청 홈페이지를 보고서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내가 좀 한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 공지 뜬 걸 보고 제가 그냥 신청을 해가지고 사실은 좀 어렵게 위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회의를 나가서 제가 봤더니 이미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그냥 각 기관 이렇게 구청이나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이런 예산에 관련된 거를 전체적으로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하고 있는 이런 자료만 내면 유니세프에서 나중에 그걸 확인하고 아동 친화도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인증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그걸 하면서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필요한 아이들한테 소리를 듣고 어떤 정책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김용주 의장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어린이 놀이터 정말 중요한데 또 이 효천지구가 또 노대동하고도 가깝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이곳에서 사시면서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 근처에 그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서 또 그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해보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기 와보면은 어른들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뭐 운동기구가 있다고 해서 어른들이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한전 변전소 그 부지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도 그냥 어떤 특정한 그런 집단을 위한 것보다는 전 주민이 함께 이곳에서 정말 아이들, 어른들, 아까 그 손자 보시는 어르신도 가서 정말 손자만 보고 그냥 할 일 없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봉선동에 살고 있는데 유한공원에 가면 거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또 있어요. 근데 보면 엄마들은 그냥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계속 애들이 그냥 빨리 지쳐가지고 가자고 할 때까지 그냥 별 적이 없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도 정말 충분히 좋지만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런 공간으로 해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우리 엄종대 행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를 함께 해서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의 장관 출신으로서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한 분들은 저는 그분들 사실 발치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고요. 또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특히 강훈태 시장님 같은 경우는 농림수산부 장관을 했고 또 내무부 장관을 했고 또 국회의원 2번 하시고 시장을 하신 어떻게 보면 행정가로서의 달인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배워야 될 것이 사실 무수히 많은 분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또 이름 말씀하셨으니까 장병환 장관님도 그야말로 그 예산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신 거는 제가 사실 다 모두 다 배워야 할 것이고요. 그럼 저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 중앙 정치에서 다른 국회의원들과의 네트워크가 새로 국회에 들어간 사람 치고는 굉장히 폭넓은 사람이다. 이거는 하나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돌반회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국회 등록 정치단체인데 거기에 현역 국회의원만 해서 15명이 넘고 좀 회원을 확대해서 보면 거의 20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과의 네트워크라든가 또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하는 국회의원분들 수십 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가 들어가면 초선 같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따올 때 내가 어디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예산을 따온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좋은 기획을 해내고 또 좋은 법을 만들고 그리고 또 다른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때만이 예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은 능력이 없어서 자기 지역에 예산을 안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또 그것이 주민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인간관계가 있을 때만이 일을 해낼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행시에 합격하고 나면 굉장히 고급 고위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접받고 살게 되고 또 높은 곳에서 살면서 일반 주민이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없는데 정진욱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거든요. 기자를 했고 벤처기업가를 했고 또 사업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앵커도 하고 또 아무 이름 없이 살아보기도 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내떠루 없이 남에게 무시도 당할 때도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는데 저는 그런 보통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다 겪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또 제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안다는 그런 게 저의 장점일 수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번
광주에서 저는 항상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또 광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진심인 사람, 그리고 언제나 정치를 하든 안 하든 남구민 옆에서, 우리 광주 시민 옆에서 사는 여러분의 친구라는 그런 점이 저의 장점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16회죠? 네. 예, 이렇게 16회 효천 2지구에 필요한 어린이 놀이터를 중심으로 오늘 주제를 굉장히 좁혀가지고 논의를 했고요. 또 그만큼 내용이 알찼던 것 같습니다. 17회는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3시 대촌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거고요. 대촌 발전 방안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 참여해서 활발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7회 광장 토론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